이걸 한 10분 드리면 네.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장부터가 네. 상품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아, 세 번째 장부터가 여기 밑에부터가 상품 설명이 시작이에요. 특약 설명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나 그거 수업이 안 됐는데 내 걸로. 제 걸로 드릴게요. 네. 아까 여기 이거 세 번째 장부터가 상품 설명 시작이에요. 여기 아까 영상 보신 거 플러스 지금 거기서부터 하나씩 넘겨가면서 하나씩 상품 특약을 읽어보고 10분 정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서로한테 운전자 보험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1시 10분이니까 1시 20분에 서로한테 운전자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정훈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혀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겠네. 어떻게 설명하라는 거야? 아, 나도 안 나와. 임상이 사고 변호사 선생님 살고 신체 입은 안 나와. 이거 눈 떼면 잊어버려 그만. 뭐 기다야 되는 거죠? 이 보고 하면 하겠어. 눈을 안 보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보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서. 아, 보면서요. 얼마든지 보면서 설명하시면 돼요. 여기 다음 장에 있는 거 아시죠? 네네. 뭐라 담소.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져서. 일단은 오늘은 그러면 네. 고객한테 설명하듯이 하지 않아도 되고 네. 운전자 보험이 뭔지 그냥 뭐 강의하듯이 설명을 하든 지인한테 설명하시듯이 하든 편한 방식으로 설명하셔도 돼요. 이게 본인이 말로 설명을 해봐야지 이해가 확실히 더 잘 가긴 하거든요.
분. 이렇게 좀 긴장되는 분위기에서 해야 네. 긴장의 연속이야. 그래야지 고객 만나였을 때 좀 쉬워요. 네. 자, 이렇게 약간 긴장되는 분위기에서 해야지. 시작해볼까요? 그러면은 먼저 제가 먼저 그냥 설명하면 되는 거죠. 네 나와서 얼굴 보고 하실래? 아니면 뒤돌아보고 얼굴 보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종이 보고. 오케이. 저기 종이 보고 설명을 하려고. 그럼 어떤 느낌으로 설명해 보실래요? 그 설명이 이제 뭐 고객한테 하듯이 지인한테 이제 지인한테 보면 하듯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1932원으로 설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납입면제 기능 첫 번째 담보 보시면 넣어드렸고, 이 운전자 보험 크게 세 가지: 벌금, 합의금, 변호사 비용. 이 정도로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처음 담보 보시면은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 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쉽게 이제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운전해서 교통사고 나든 다른 사람 차를 타고 교통사고 나든 이럴 때 가장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담보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등급 미적용 10만원 무조건 나오시는 거고, 이제 부상치료 지원금 3 보시면은 이 뒤에 급수가 나와 있습니다. 거의 교통사고 나면 14급 10만원 받아서 20만원 정도는 사고가 났다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상해 중환자실 입원 일당은 잠깐만요. 중환자실에 이제 1일 이상 계속 입원했을 때 나오는 돈이고 180일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중요한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요게 다 이제 벌금 구간입니다. 가입 금액대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운전자 벌금, 요것도 벌금 항목이신 거고, 그 아래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경찰 이 중요 포인트는 경찰 조사 시 이 비용이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탁승 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다 비탑승 중에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다 넣어둔 부분이고, 네. 로드킬이나 뭐 국토교 정보 이런 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끝났는데요. 합의금. 벌금, 합의금, 변호사 비용인데, 네. 변호사 설명했고, 합의금 설명했고, 벌금. 오케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운전자 보험이란 뭐 자동차 사고로 신체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부상치료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신체에 입은 상해 신체에 입은 상해를 보장받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중환자실 입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고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자동차 운전 중이나 뭐 비탑승 상태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혹시라도 사망하게 한 경우에 최고한도 2억 원 내에서 그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혹시라도 이제 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다거나 중상해를 입혔다거나 했을 때 변호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또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고요. 또 벌금, 내가 자동차 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벌금이 생겼을 때 벌금, 자동차 운전 중에 교통사고 및 운전 중 후에 비탑승 상태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서 벌금을 부과받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가입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있고요. 또 그 차대차 사고 차량 손실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 자동차가 파손이 되어서 그 원상 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수리하는 그런 수리 비용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운전 중에 그 자동차 운전 중 약관에서 정한 그 보복 운전의 피해자가 되어서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서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된 경우에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네, 여기까지. 예. 지금 솔직히 간추려서 앞에 영상도 봤지만 네. 보고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글로 보고 설명도 생각보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많이 뱉어봐야 돼. 많이 뱉어요. 사실은 영상 보면서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지 않았어요? 네. 영상 보면서 어렵다고 하나도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봤을 때 이걸 보고도 한 읽어봤는데도 생각보다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뭐 납입 면제, 상해 사망 이런 것들은 그 부가적으로 들어가거나 의무담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제외하고 그 설명을 한번 보면 자동차 부상 치료 지원금이라고 하면 여기 써 있는 것들로 읽어도 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단어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 보통 운전자 보험은 남한테 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내가 사고를 내고 나서 형사 합의금이라든지 아니면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때 대신 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자동차 부상 치료비만 사고 났을 때 내가 피해 본 거를 수복해 주는 게 자동차 부상 치료 지원금이거든요. 사고 났을 때 내가 사고를 냈던, 내가 사고를 당했던, 내가 혼자 벽에다가 박았던 상관없이 교통사고 기록이 남은 상태에서 그 병원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가게 되면 가장 적게 다치는 걸 14급이라고 치고 많이 다치면 1급까지도 가는 건데 그게 작게 다치더라도 한 달에 총 30만 원까지는 받아요.
아까 전에 1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등급 미적용 10만 원 읽으신 거고 그 위에 거 37번 거 1600만 원 돼 있잖아요. 37번 거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안쪽. 네, 자동차 상품. 그쵸, 중국이죠. 네. 여기 보면은 14급시 10만 원. 그쵸, 14급시 10만 원인데 어떻게 14급시 10만 원 돼 있냐면 1600원 있어요. 여기 요거 여기 있죠. 그러면 8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4급 기준 10만 원인데 1600만 원 들어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20만 원이겠죠? 네. 그럼 20만 원,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등급 미적용 거는 아무리 큰 사고가 나도 10만 원만 주는 거고 그리고 등급 적용되는 거는 14급이면 800만 원당 10만 원 1급이면 800만 원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나서 내가 크게 다쳐도 실비 처리하거나 뭐 수술비나 이런 특약 받는 거랑 상관없이 여기서 별도로 나오는 거예요. 병원을 가야 나오는 거죠? 그쵸? 안 가면 안 나오는 거죠? 네. 왜냐면 병원을 가야지 다친 게 인증이 되는 거니까. 음주 때도 줘요? 안 돼요. 아, 음주는 무조건 다 안 되고. 네. 운전자 보험에 음주, 뺑소니, 무면허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상해 중환자실 입원 일당은 이거 나중에 설계를 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 보험 가입할 때 이 특약 안 넣으면 가입 안 시켜줘 하는 의무 담보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의무 담보가 아니라 연계 조건. 이거 A 담보, B 담보, C 담보, D 담보, E 담보 중에서 하나는 넣어야 돼. 이런 연계 조건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넣는 거고. 근데 교통사고 났을 때 써먹기 가장 좋은 특약이라서 이걸로 넣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말 그대로 합의금인 건데요. 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6주 미만과 6주 이상이 나눠져 있죠. 근데 그런 말들을 해요. 운전자 보험 가입이 필요하냐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근데 12대 중과실 이걸로 사고 날 일이 얼마나 되겠냐 인 건데 실은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도보 침범. 운전하다가 도보 침범할 일 뭐가 있냐. 주차장 들어가는데 도보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주유소 들어갈 때도 도보 통해서 들어가야 되죠. 거기서 난 사고 다 10대 중과실 사고고. 아, 12대 중과실로만 해야지만 주는 그거예요?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야지만 형사사고니까. 아, 왜냐면 민사처리는 자동차 보험에서 어차피 해주잖아요. 아, 그래서 그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피부에 와닿는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서 합의금을 줘야 될 때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돈을 내 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운전자 보험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옛날 운전자 보험이라서 바뀐 법안들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옛날 걸로 그냥 갖고 계신 거야. 옛날에는 운전자 보험이 사고가 나면 내 돈으로 먼저 합의금 1억이든 2억이든 내 돈으로 주고 그 다음에 보험사에 줬다라고 증빙 제출하면 나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1억, 2억 현금 들고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바뀐 건 선지급 형태라고 해서 보험사에서 이 사람한테 직접 주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인 거고 비탑승중 보장, 예전에 하준이법이라고 해서 차 사이드 풀려가지고 내려가서 사고 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 비탑승중 보장이 생겼거든요. 이 비탑승중 보장은 계속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차에서 내리고 1시간 이내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여기서 쳐주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특약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보험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거 옛날 보험 갖고 계셔서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보장 못 받으면 뭐가 좋냐 인 거죠. 그래서 저도 고객한테 얘기할 때 지금 운전자 보험 상품이 지금은 최선인데 나중에 운전자 보험 법안이 바뀌게 되거나 하준이법, 민식이법 이런 게 생겨서 그게 운전자 보험이 바뀐다 라고 하면 내 거 바꿀 건데 내 거 바꿀 때 고객들한테도 연락 드릴게요. 굳이 법안 적용 안 되는 걸로 만약에 하준이법은 그렇다 쳐. 요즘에 사이드 안 잠기는 차 옛날 차 아니면은 자동으로 다 잠기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민식이법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민식이법이 적용 안 되는 건 스쿨존 사고니까 스쿨존 사고가 보장이 안 되거나 스쿨존 사고가 보장이 조금밖에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치명적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미리 드려요. 가입시켜줄 때. 그리고 대인 벌금, 대물 벌금, 자동차 변호사 선임 비용. 이게 변호사 선임비가 굳이 필요한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고가 났을 때 말 한마디로 내가 진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 예전에는 경찰 조사 단계가 아니라 검찰에 이미 공소가 넘어갔을 때 이미 거의 유죄 확정이 된 상황에 넘어갔었어요. 근데 지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된다는 거는 처음부터 내가 말실수할 일이 없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중요한 게 10,000원대면 10,000원, 11,000원, 12,000원 정도면 2억, 3억,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되는 형사 책임을 내가 물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이면은 자동차 보험처럼 생각해서 넣으셔야 된다. 근데 자동차 보험 안에 법률 담보가 있어요. 그걸 왜 하느냐? 그걸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운전자 보험을 하느냐? 담보의 한도 자체가 낮고요. 그리고 1년마다 어차피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 운전자 보험 하나 해놓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에요. 그리고 담보도 한도도 뭐 2억까지 준다면 거긴 1억만 주고 1억까지 한도로 주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한도도 낮아서 자동차 보험에 넣어놨으니까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왜 자동차 보험에 넣느냐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좋은 점은 이걸로 고객이랑 이야기를 나눠서 고객의 진입장벽이 낮아요. 고객들이 싸기도 하고 어차피 운전하는 거니까 진입장벽이 낮은 상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뚫어서 걸어놓는 거예요. 그냥 계약 하나. 아무것도 계약하지 않은 설계사한테 보험 새로 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걸어놓은 설계사한테 뭘 하는 게 더 쉽죠. 그렇기 때문에 걸어놓는 용어 되게 좋아요. 운전자 보험. 이것도 고지랑 똑같이 해요? 질병이랑? 그냥 일반 상품은 똑같이 하고요. 근데 간편 상품이라고 해서 그럼 3개월만 봐요. 3개월만. 운전자 보험이라서 안 걸리신 분들도 통과시켜주고 가입되거든요. 3개월만 보니까.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가입도 쉽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그런 방식으로 많이 써요. 3개월만 본다 그랬잖아요. 운전자 보험은 이거 말고도 다른 특약도 넣으려면 넣을 수 있거든요. 상해 수술비, 뭐 골절 진단비 이런 거 다 상해 관련 특약들은 운전자 보험에 섞어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 종합보험에서 20년 납 90세 만기 이렇게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골절 진단비를 여기다 넣을 수 있고 운전자 보험에서 20년 갱신이에요. 그 운전자 보험 다 갱신이거든요. 지금 갱신밖에 없어요. 옛날에 비갱신 상품도 있었는데 지금 갱신밖에 없거든요. 여기다가도 골절 진단비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고객들이 운전자 보험에 3만원, 막 25,000원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이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 섞여 있거나 아니면 영업용 운전자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영업용 운전자면은 어차피 하는 일이 운전이 업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비싸게 받는 게 이해가 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여기다 넣어놔서 가격이 올라갔다? 근데 어차피 20년 갱신이라서 20년 있다 보험료 오를 건데 아니면 법이 바뀌면 어차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되는데 그쵸? 그럼 여기다 이런 거 넣으면 안 되는데 어지간해. 여기다 넣으면 20년 동안 내면 90세까지 그냥 보장해준대잖아요. 그럼 여기다 넣어야지 넣더라도 당연히 여기가 조금 더 비싸겠죠. 왜냐면 얘는 더 받을 거니까 나중에 여기 비싸겠죠. 근데 고객들 중에서 여기서는 대신 고지사항이 더 크잖아요. 근데 고객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일용직 일을 할 거야. 지금 일용직 일을 할 거야. 근데 그 전에 다쳤던 것도 있고 해가지고 난 보험 가입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요 고객님 다치신 거 언젠데요? 나 한 6개월 전에. 아 그래요? 그럼 운전자 보험 상품으로 운전자 특약에다가 같이 넣어드리면 최근 3개월 이내 병력만 보기 때문에 고객님 여기다가 상해 특약은 더 넣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입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는 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해 특약들은, 그리고 나는 운전은 안 해. 괜찮아요. 상품은 운전자 상품이지만 운전자 특약 여기 있는 거 다 안 넣고 상해 특약만 넣어드리면 되지.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이. 왜냐면 보험사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냥 종합보험 상품으로는 잘 안 받아주니까 이렇게 해서 운전자 보험에다가 상해 특약만 넣어서 가입도 많이 하세요. 유병자라도 3개월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관없이. 이거 그냥 유병자 운전자 상품은 3개월만 보고요. 일반 건강체 운전자 상품은 그 3위로 똑같이 봐요. 일반 건강체 상품처럼. 근데 종합보험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종합보험 뭐 입원 수술 뭐 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평균 가입할 때 일반으로 가입을 많이 해요? 아니면 유병자로 많이 해요? 운전자 보험이요? 일반으로 보통 뭐 어지간하면 일반으로 통과돼요. 거의 일반은 근데 좀 특이사항만 이제 간편하게 네. 가는 거고. 네. 그리고 근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 어차피 10,000원 채워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넣으면 일반으로 어차피 넣어도 10,000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냥 병력사항도 물어볼 필요도 없게 그냥 유병자 간편 운전자 보험을 넣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걸 좀 나중에 잘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삼성화재로 종합보험도 가입할 거고 운전자 보험도 가입할 거예요. 근데 운전자 보험을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했어요. 그러면 종합보험은 건강체의 상품 가입이 안 돼요. 동시. 3개월 있다가 가입하라고. 그러니까 그 보험사 봐도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걔네들이 봤을 때 그러잖아요. 아니 유병자로 가입했는데 이건 또 갑자기 건강체로 가입해? 말이 안 되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고, 여기 보험 가입할 때 운전자 상품이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고객단 꼭 해주는 썰이 하나 있는데, 그때 얘기해드렸었나? 어떤 거요? 기억이 안 나. 교차로에서 우회전 멈췄다 가야 된다? 맞아, 멈췄다 가야 된다고 했던 썰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있으면 멈췄다 가야 돼요. 네. 근데 그분이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에서 결국에는 그냥 자기가 직접 합의금 주고 마무리되긴 했거든요. 근데 고객단에 썰로 말할 때는 그냥 따로 말하는데, 원래는 그분도 보험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형사 합의금으로 넘어가면 공무원들은 그 기록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진급할 때 문제될까봐, 젊은 분이었는데 문제될까봐 그냥 자기가 개인 합의금 주고 마무리했다고 하긴 하셨는데 원래는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고객단 썰 풀어줄 때 뭐라 그러냐면, 우회전을 하다가 원래 멈춰야 된다. 근데 조금 늦게 와서 멈추긴 멈췄는데 횡단보도를 밟고 멈췄어요. 이렇게. 근데 멈추고 한 3초 있다가, 이미 멈췄는데 3초 있다가 자전거가 와서 박았어. 근데 그때 어쨌든 신호 위반은 신호 위반이니까. 그쪽이 잘못했어도. 네, 신호 위반으로. 왜냐면 제가 그 블랙박스 영상을 봤거든요. 멈췄는데 한 3초 있다가 쾅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건 그냥 와서 갖다 박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긴 했는데, 자전거도 근데 자동차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자전거 도로가 있는 거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박아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150인가 250을 줬어요. 근데 고객한테 그 썰을 풀 때는 옛날 운전자 보험 갖고 계시던 분인데, 근데 뭐 운전자 보험이나 이런 거 다 있다고 하셔가지고 뭐 알겠다라고 하고 그냥 뭐 바꿔드릴 거나 정리해드릴 것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했었다. 근데 운전자 보험도 친구한테 가입한 거고 해서 이거 운전자 보험 그냥 친구한테 할래요 하셔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사고가 났는데 친구가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하길래 이걸 왜 못 받냐라고 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 그래서 상황을 보니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 정도 사고면 보통 6주 미만이잖아요. 네. 경상사고. 근데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뭐 바뀔 때마다 저희가 연락을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줄 한 줄 때문에 돈 한 푼도 못 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 제가 때때마다 연락 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바꾸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갱신형이잖아요. 갱신형은 고객들한테 깨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갱신형은 어차피 계속 내는 거예요. 근데 20년 나 90세 만기는
한 달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20년을 다 내면 끝나. 근데 갱신형은 소멸성이 한 달 내고 없어지고 한 달 내고 없어지고 한 달 내고 없어지고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낼 걸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 아깝지도 않고 실제로. 근데 이렇게 해서 20년에 90세 만기면 이만큼 내는 게 아까울 수 있죠. 근데 갱신형은 아까울 것도 없어. 근데 고객들이 근데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운전자 보험 한 5년 냈는데 내면 뭐 똑같아. 그게 왜 아까워요? 그게 왜 아까워? 그렇잖아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소모성, 물값, 전기세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던 집에서 전기세를 10년을 냈는데 전기세 아깝다고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이런 건 소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고객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갱신형은 그러니까 깨도 아깝지가 않다는 걸 나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개념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고객한테 말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민을 했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말로 해봤는지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고 타율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운전자 보험은 솔직히 저 같아도 그냥 운전하는 사람이면 다이렉트로 되니까 운전자 보험 하나 갖고 있어라 라고 할 만큼 실제로 효용성이 되게 좋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실제로 고객들한테 대면을 하면은 그냥 그런 말이라도 해요. DB 값이라도 하나 번다고 생각하고 그냥 운전자 보험이라도 하나 걸고 그 사람이랑 뭐 전화번호는 걸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사고 나면, 그리고 실제로 사고 나서 그런 분도 있어요. 운전자 보험만 하나 해주셨어. 여기 팀장님 중에 한 분이 운전자 보험 하나 해가지고 걸어놨어. 근데 그 사람이 사고 났는데 자동차 보험 뭐 신청하거나 이런 것도 몰라서 그 팀장님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팀장님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 집에 가서. 그냥 접촉사고 난 건데. 근데 가가지고 자동차 보험 신청하는 거 도와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병원 가면은 자동차 부상 치료비에서 3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받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것만으로 그 사람 가족들 싹 가지고 왔거든요. 고마워서. 근데 믿음 가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한테도 고객 번호가 있는 게 중요하지만 고객한테 나는 도움되는 인맥이 되는 거예요. 그쵸? 주변에서 핸드폰 하나를 사도 내 주변에 핸드폰 매장 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없나? 하잖아요. 뭐 너 주변에 혹시 핸드폰 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 없어? 물어보잖아요. 그냥 뭐 인터넷 잘 찾아보고 하시는 분 찾아보겠지만 그런 것처럼. 근데 넓게 봤을 때는 주변에 변호사가 한 명 있어요. 그럼 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이 사람이 좋아서 알고 지내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잖아요. 의사 선생님 한 명 알고 있으면 든든하지. 변호사 선생님 한 명 알고 있으면 든든하지. 인 것처럼 내가 이 사람한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보험하는 사람들 욕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내 주변에 뭐 보험 잘하는 사람 없나? 뭐 보험금 타는 거 도와줄 사람 없나? 간절해요. 네, 제 친구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자기 집 주차장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것도 직업도 버스 운전기사시거든요. 그냥 벽을 받고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때 제가 보험금을 어떻게 다 드렸냐면, 상해 사망은 당연히 어차피 나오는 건데, 근데 이상하잖아요.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운전 미숙으로, 그것도 뭐 어디 도로도 아니고 주차장에서 이상해서 괜찮으면 혹시 부검 해보면 안 되겠냐. 아무리 봐도 제가 생각할 때 협심증 같은 거, 협심증이나 급성심근경색 같은 거죠. 그럼 그쪽에서도 또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 급성심근경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검으로도 돌아가셨는데 나와요? 네. 뭘로 돌아가셨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협심증, 허혈심장 질환이나 급성심근경색 진단돼서 돈이 나와요. 그걸로 해서 3천만 원 정도 받으셨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원아, 근데 너가 하는 일이 근데 진짜 귀한 일이다. 이게 진짜 사람 살리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남들이 어디서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욕하더라도
저는 제 자신만큼은 나는 어차피 그렇게 일 안 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라는 어느 정도의 프라이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라이드를 저는 저희 본부에 우리 다 같이 여기 연합본부에 다 프라이드를 어느 정도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 프라이드를 가지려면 근데 진짜 그렇게 일을 안 하면 돼. 실은 진짜 고객들 만나면 황당한 사람들 많아요. 이게 수수료가 뭐 1년 몇 개월 지나서 해지하면 그 환수금이 거의 없거든요. 있긴 있는데 얼마 안 돼요. 1년 몇 개월에 한 번씩, 1년 반에 한 번씩 가서 자기가 가입시킨 거 다 해지키고 다시 새로 가입시키고.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엄청 많고, 그리고 딱 만나면 어디 다 삼성생명이에요. 보면은 신누나래. 근데 삼성생명으로 막 가입시켜놓은 거야. 그래서 보면 다 갱신형이고. 그래서 왜 갱신형으로 해놨냐? 어차피 나중에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거라던데요? 라고 해요. 나이 먹으면 비싸지는데. 뭔 소리야? 그래서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저는 프라이드 갖고 있는 게 넌 나 만나는 거 행운인 줄 알아. 그냥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하고 진짜로 내가 설계해서 짜주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보험으로 이 사람도 가입시켜준 거잖아요. 이 보험은 나도 가입할 것 같은 보험인 거예요. 내 거 준비를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지. 이렇게 내가 준비를 해주는 거니까 넌 나만 한 거 행운인 줄 알아. 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을 해야 그게 컨설턴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컨설팅 해주는 사람. 그렇게 안 하고 보부상처럼 팔러 다니는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그 생각해요. 자괴감이 올 것 같은 거죠. 저렇게는 자기도 가입 안 할 거면서 자기도 부끄러운 설계안이건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설계안이에요.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일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첫 번째는 이렇게 설계안을 짜고 여기 뒤에 내용을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읽어보고 이해가 돼야 돼요. 저는 모르는 단어 다 네이버에 그냥 검색해가면서 했거든요. 아니 챗GPT 돌려서 쉬운 말들로 좀 바꿔줘. 뭐 이렇게도 해보고 진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 여기 혹시 진단 추가 시 그 추가 진단 돼요. 보장받는 문구 어디 있어요? 한 번도 못 찾겠어요. 추가 진단이 약관에 들어있을 거예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나오는 거는 알겠는데 여기 문구가 어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 문구에서 여기 거 거기서 나올 텐데 그 약관에서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여기서 하는 건 맞죠? 교통사고 네. 처리 지원금에서. 맞아요. 아까 영상에서 중요하다고 한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약관에 들어있어요, 약관. 약관도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찾는 방법도 나중에 알려드릴 거거든요. 찾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본인이 잘 하고 싶어야 근데 실은 잘할 수 제가 진짜 저도 영업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23살부터 영업했는데 막 누가 알려주는 거 막 이런 거 다 좋은데 본인이 영업이든 뭐 이거 설명이든 뭐든 진짜 잘하고 싶어야 잘해지더라. 자연스럽게 막 간혹 그런 말들 하세요. 뭐 천천히 뭐 되겠지 뭐 그렇게는 안 돼요. 그리고 본인도 어차피 못 참아요. 왜냐면 나하고 같이 들어온 사람,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실은 그 사람보다도 늦게 들어왔지만 그 사람보다 노력해본 적 없는 분들이 보통 그런 말들 많이 하시거든요. 엄청 뭐라 해야 되냐, 사람이 어글리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사람이 그렇게 돼요. 왜냐면 본인이 노력 안 하시는 분들은 남 탓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내 탓을 하는 게 맞지. 왜냐면 남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실제로 그들이 노력을 했던 거니까. 그래서 대신 본인이, 저는 그런 분한테 뭐라고 안 하거든요. 본인이 지금 이 속도를 만족해. 그리고 지금 일단 이렇게 되더라도 본인이 어쨌든 실력이 쌓여가는 걸 이 속도를 만족해. 이러면 제가 막 채찍질 해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라고는 안 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 부류들은 보통 불평불만도 많고 남 탓도 하고 아니면 누가 뭐 잘 되거나 잘하면은 근데 쟤는 뭐 했으니까 됐겠지 이런 느낌의 말들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막 근데 뭐 돈도 안 되고 막 이런 말들을 하는데 하는 거 보면은 돈이 될 수가 없게 일을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럴 때는 좀 뭐라고 하는 거지. 보통은 그리고 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먹으면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이해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남 탓 안 하고 내가 잘하고 싶어서 내가 내 탓해가면서 조금 일을 좀 하다 보면 한 6개월만 빡세게 하다 보면 무조건 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6개월 동안 돈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활동 뭐 겁먹고 안 하고 핑계대고 이런 것만 안 하면 충분히 돈 버는 데는 걱정 없다. 혹시 급여 많이 받으셨어요? 저 많이 받았어요. 좋겠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지금 주식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미국 환율 높다 그래도 근데 미국 주식 한번 넣어보고 싶다고. 그래. 통두커 얼마 넣어보고 싶은데 500 해도 돼? 그래. 처음 봤는데 괜찮겠어? 한번 해보겠대. 쉽지 않아. 그래도 생각보다 저도 좀 그래도 꽤 어릴 때부터 잘 버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23살 때도 세금 떼고 한 400 받았었어요. 그리고 28살 때 처음 연봉 1억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학생 때는 학교 다니다 중퇴한 건데 학생 때는 솔직히 인생 뭐 그냥 그때 처음으로는 인생 바뀌는 것 같았지. 왜냐면 한 달에 50만 원으로 맨날 먹고 버스 타고 다니고 이거 다 하다가 주말 알바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한 400 받으니까 인생 달라진 줄 알았죠. 근데 그렇게 한 1, 2년 사니까 아예 안 달라지더라고요.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연봉 1억 받으면 인생 달라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연봉 1억 받으면은 세후 한 670 정도 돼요. 그렇게 많이 돼요? 예, 세후 670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빠듯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바뀐 거는 좀 달라진다라고 느꼈던 거는 세후로 한 1,500 이상 벌었을 때부터는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집 샀거든요. 저 돈 열심히 모았어요. 저 31살 때 그때 원래 있던 집이랑 뭐 다 해가지고 한 3억 8천 가지고 제가 집 샀거든요. 근데 대출 6억 받았어요. 대출 6억 받았는데 지금도 월에 260씩 계속 원리금 갖고 있거든요. 원리금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전에도 그냥 뭐 세후로 한 800 받거나 700 받거나 이래도 많이 모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전에 빌라 조그만한 집 2억짜리 빌라 제가 샀었거든요. 그거 한 5천 불어가지고 그거 집 팔고 모은 돈이랑 그 전에 회사 여기 처음에 올 때 제가 그 전 회사를 퇴직하고 온 게 아니라 육아휴직을 걸어놓고 여기 왔었어요. 혹시 몰라서. 네. 근데 육아휴직을 걸어놓으면 1년 동안 육아휴직 할 수 있거든요. 육아휴직 해놓으면 1년치 퇴직하면 더 줘. 그래가지고 그때 전 회사에서 그래도 잘했었다 그랬잖아요. 4년 다녔는데 퇴직금이 5,500이가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그 5,500이랑 하니까 한 3억 8천 되더라고요. 집 살 때. 그래가지고 그거 3억 8천 가지고 대출 받아서 집을 샀는데 그때는 그냥 그 계산이었어요. 월 260? 이거 낼 수 있다. 낼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 차도 사고 차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큰 욕심은 없었는데 어차피 세무사가 세금 처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리스로 차 뽑고 와이프 차 따로 뽑아주고 뭐 직원도 뽑고 이렇게 하는데 돈 많이 들죠. 많이 드는데 한 1,500 남을 때부터 1,500부터는 저는 인생 바뀌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 그 전에가 좀 빠듯하게 살기도 했었지만 저한테는 좀 그 숫자가 의미가 있었어요. 1,500 있어요. 집 때문에 많이 내니까 빠듯. 맞아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거는 집 같은 건 그냥 마음 편하게 빨리 사는 게 낫겠다. 왜냐면 저 결혼을 2018년도에 결혼했거든요. 2018년도에 되게 결혼했는데 일찍 하셨네. 저 27에 했어요. 2018년도에 결혼했는데 그때 지나가다가 와 근데 아파트가 5억이나 해? 이랬거든요. 그렇지. 무슨 지금 다 10억 너무 넘죠? 비싸. 예 지금 10억이 넘어. 서울 사세요? 아니 저는 경기도 성남 살아요. 성남. 또 누가 성남 사셨? 우리 그날 네. 팀장님. 그분은 시흥 살고 승주나 뭐 민우 팀장도 그렇고 성남 사는데 근데 집 사면서
집 사면서도 와, 뭐 여기가 9억이야? 말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샀어요. 샀는데 그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냥 빨리 빚져서 사고 너무 몰라. 빚져서 사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는데,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건 있어요. 저는 시계나 이런 것도 좋아해요. 시계도 좋아하고 차도 좋아하고 하는데 대신 저는 무력이 크게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인터넷에서 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돼. 저 이거 시계 예전에 제가 되게 오랫동안 제 연봉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저한테는 잘 뭘 크게 돈 주고 못 사거든요. 이거랑 되게 똑같은 시계가 까르띠에 시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한 500, 제가 원래 300대부터 봤거든요. 가격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500 얼마까지 올랐어. 시계도 그렇게 오르나? 네. 근데 이게 그 세이코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20만 원인가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네모난 시계 똑같이 생겼어요.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뭐냐? 근데 이거 사기 전에 나중에 저 원래 그 생각했거든요. 내가 월급 5천을 받아보면 저거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사기 전에 이걸 한번 사서 어떤지 한번 봐야겠다 해서 샀는데 사고 껴보니까 굳이 안 사고 싶은데 나는 그냥 네모난 시계가 갖고 싶었나 보다 안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무력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대신 그건 좀 있어요. 차를 뭐 1억짜리를 끌 거면 집은 한 10억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좀 그런 저한테 우선순위가 좀 있어가지고 집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차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엄청 가성비 중이에요. 가성비 엄청 따지거든요. 와이프가 좀 짜증내는데 가성비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하죠? 이번에 회사에서 몰디브 가는데 가족을 데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데려가는데 같이 갔다 오셨구나. 그냥 비행기 값을 하면 한 350 주면 애기랑 와이프랑 해서 데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멀기도 하고 열 몇 시간 걸리고 하니까 비즈니스를 타고 싶대. 알았을 때 한번 알아볼게 했는데 비즈니스로 바꾸려면 엄청 비싸지 않나? 350이 아니라 한 1,500을 그렇죠. 내야 된대. 많이 차이나네. 그렇죠. 네. 엄청 그래가지고 차이나지. 그래?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근데 이 1,500을 뭐 같은 1,000만 원을 더 쓰더라도 와이프한테 딜을 했죠. 그럼 소영아 내가 2027년 생일 선물까지 포함해서 현금으로 내가 1,000만 원 줄게. 그냥 이코노미 타자. 이코노미 너무 좋대. 그래서 현금 1,000만 원 입금해주고 나가도 돈이 많아. 자기 비즈니스 안 사도 된대. 그래서 그래 사고 싶은 거 사고 1,000만 원 주고 저 이거 엄청 은결 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쨌든 근데 또 와이프랑 또 싸우기는 싫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정도로 저는 좀 무력이나 이런 건 없는데 대신 그런 건 좀 있어요. 저는 저 돈 버는 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방식을 여기 와서 바뀐 거는 실은 쥐어짤 수 있어요. 팀원들을 이 사람들 수수료 좀 낮추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리고 많이 벌면 오래 다니고 싶을 거잖아. 그럼 나는 이 사람들 통해서 돈이 나오면 많이 벌수록 나도 많이 벌고 오래 다닐수록 나도 돈을 오래 벌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 빨리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짜증도 내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친구들도 그렇고 다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아요. 왜냐면 화낼 일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남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지인들한테. 와이프가 친구 어떻게 지냈는데? 몰라? 결혼한다면 언제 한대? 나 좀 알려주겠지. 그냥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도 잘 안 났어요. 근데 약간 여기 회사에서는 제가 화도 자주 내고 하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본인도 돈을 벌고 싶어요. 벌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본인 돈 버는 건데 왜 이렇게 간절하지가 않지? 왜 내가 더 간절하지? 왜 너 돈 버는데 내가 너보다 더 간절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약간 내 팔 같은 느낌인가 봐요. 내 몸인데 내 맘대로 안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가끔 짜증내긴 하는데 짜증내는 게 다 어쨌든 이 사람이 더 잘 벌었으면 좋겠는 마음